탭이 안분 계산 탭이 있고 정산이라고 적혀 있는 탭이 있고 재계산이라고 적혀 있는 탭이 있어요. 그죠? 우리 공통 매입세 안분 내역, 공통 매입세 정산 내역, 그리고 우리 재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세 개 탭은 우리 겸용 사업자들이 쓰는 거예요. 자, 경영 사업자라는 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를 경영 사업자라고 하죠. 자, 그럼 이 경영 사업자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세품만 팔면은 우리가 물건 사온 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자는 공제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럼 공제를 받고, 얘는 공제를 안 받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온 물건을 과세 사업에도 쓰고 면세 사업에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면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 비율만큼 우리가 불공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얘네들은 안분 탭이라고 적혀 있는 얘는 예정 신고할 때에 하는 거고, 정산이라는 탭은 확정 신고할 때에 하는 거고, 이 재계산이라는 거는 확정 신고할 때에 고정 자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서로 하는 시기하고 목적이 틀린 거고, 시험에서는 뭐 두 개, 세 개를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나올 거예요. 한 개가. 자, 그럼 지금 얘는 면세 사업 비율만큼 불공제를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비율만큼 얘를 불공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6번 칸에 얘는 52번에서 공통매입세 면세 사용분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있는 52번 칸에서 이 금액을 불공제로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시험 때는 물건 사온 걸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럼 받았던 거를 이제 전부 다 받아버렸으니까 우리가 물건 사왔을 때에 예를 들어 비품을 사왔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매입했을 때에 51번 매입과세로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다라고 해서 차변에 비품 100만 원짜리고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짜리로 해서 11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자, 이때 면세 사업 비율이 40%라고 하면, 그럼 이때 공제받았던 이 10만 원 중에서 40%는 면세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공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늘어났던 걸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100만 원의 40%만큼인 4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지금 공제 안 하겠다고 지금 면세 사업 비율만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우린 차변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품 취득 가격에 이 4만 원을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분계가 같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459페이지에 먼저 안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자, 안분 탭 먼저 보고 그 다음 정산 탭 보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갈게요. 자, 예정 신고 때 이제 안분 탭을 이용을 할 건데, 자, 먼저 안분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먼저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먼저 찾아요. 우리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물건을 매입 가격을 먼저 찾고, 자, 그럼 이 금액에 곱하기 당연히 세율 10% 하면 공통 매입세액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 공통 매입세액을 가지고 면세 비율만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면세 사업 비율을 구하게 될 건데, 자, 어떤 금액으로 면세 사업 비율을 구할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출액, 과세 면세 전부 다 한 금액이 1억이면 1억 중에 과세품 6천만 원, 면세품 4천만 원이면 40%가 면세 비율이래. 이게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급 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팔려고 사온 금액인 매입 가격을 가지고 면세 비율을 따질 거예요. 얘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모른다면 세 번째는 예정 공급 가액 얼마 팔릴 거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할 거고, 근데 이것마저 모른다면 네 번째, 우리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마트에서 면세품, 과세품 봤을 때 쌀 이런 거 보면 면세품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좀 비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게 얘가 원칙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우선이에요. 건물은 우리 과세품인데 건물에서도 과세 사업 따고 면세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은행도 들어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했을 때 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인 거예요. 자, 이건 이론적인 측면이고,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서 지금 날짜를 1월부터 3월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월부터 3월.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산식이 쫙 뜨죠. 전 가축 투수는 뺐어요. 우리가 가축 투수 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순서가 1, 2, 3, 4번이 이거예요. 그럼 원칙이 제일 위에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값을 주더라도
얘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얘가 나오는데 절대 얘가 아닌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로 했잖아. 나중에 이걸로 재계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금액을 많이 보다 보니까 몇 원 이런 거는 눈에 잘 안 띄는데 몇 제곱미터 하면 눈에 띄니까 이걸 선택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건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1번 잡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잡고 간다. 그럼 이거 가지고 면적 비율을 구할 거면 총 공급 가액을 먼저 구하고, 총 공급 가액이라는 건 그냥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하고 둘이 합쳐진 거. 그냥 과세 면세 모두 전부 다 판 전체 금액 중에서 면세 공급 가액을 분자에 두면 면세 비율이겠죠. 과세 공급 가액 두면 과세 비율인 거고, 면세 공급 가액 두면 1억 중에 4천 팔았다. 그럼 40%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 시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한 게 7천만 원에 700만 원 부가가치세 있는 물건을 팔고, 자, 이번 예정 신고 기간 매출액을 봤더니 과세 매출액이 4천, 그리고 면세 매출액이 6천이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매입은 공통 사용한 매입. 자, 공통 매입이 7천이면 자, 여기에 자, 7천만 원을 가지고 하면 10%면 700만 원의 세액이 나올 거고, 총 공급 가액은 4천, 6천 더하면 1억이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은 6천. 그럼 60%니까 700만 원에 60%면 420만 원. 그럼 이 420만 원이 불공제 세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원재료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420만 원만큼 우린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20만 원을 줄여 줄 거고, 차변에 그렇죠, 원재료 4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공통매입세의 안분 계산 내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 금방 바로 또 자, 우리 460페이지 펴 보시면 같이 봅시다. 자, 460페이지 펴시고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제화와 면세제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고 3월 30일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자, 이번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고 3월 31일 날 불공제 매입세액 회계 처리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아래 자료 보면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 과세 면세 공통사용 재화는 매입액 700만원에 7천만원에 세액 700만원이고 동기간의 공급가액 매출액은 과세 4천만원 면세 6천만원. 방금 제가 이거 가지고 예들은 거였어요.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 컴퓨터에 입력하면 어떤 숫자 입력하는지만 알면 얘는 엄청 쉬운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1월부터 3월까지 안분 내역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선 당연히 산식은 무조건 1번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고 전부 데이터는 풀러와봐야 쓸 거 없어요. 아니요라고 하시고. 자, 그럼 자, 항상 서식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보세요.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 매입한 공급 가액이죠. 그럼 여기에 7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옆에 700만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총 공급 가액. 이 총 공급 가액이 과세 면세 같이 합쳤던 거. 방금 공식에서 분모 있던 거 있죠? 지금 화면 여러분들 화면 아래 보시면 이거 방금 제가 썼던 공식이잖아. 아래. 그 중에 지금 이게 총 공급 가액 쓰는 거. 그럼 4천 6천 합치면 1억이고 면세는 6천만 원이다. 그럼 알아 420만 원 나오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어떤 숫자 쓰는지만 알면 그 다음에 뭐 다들 잘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하면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 신고서 자 1월부터 3월로 하고 16번 클릭해서 51번에 보면 이 420만 원만큼 불공제 세액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 깨끗하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 거를 봤을 때 여러분 그 뭐 있죠? 근데 제가 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보면 공제 안 되는 420만 원이만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 다가 납부세액인데 420만 원 세금 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얘만 있으니까 과거에 공제받았던 거 도로 배타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420만 원을 이제 얘는 이렇게 저장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일반 전표 3월 31일 날 우리는 공제 안 되는 만큼 대변의 불공제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420만 원 줄여주고 차변에 문제에서 원재료 매입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재료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내용이 어떤 건지만 알면 별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로 가서 462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회사는 7700번으로 바꾸시고 회사는 7700번 자,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당사의 2020년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라.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성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품 매출은 모두 공통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럼 먼저 아래에서 보면 매출 내역, 매입 내역이 있는데 일단 안분할 세액부터 찾으면 이 공통분을 우리는 안분을 할 거죠. 과세 사업에만 쓴 거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매입액 중에서. 면세 사업에만 쓴 거는 통째로 불공제하면 돼요. 여기처럼 비율 나눌 거 없잖아. 그럼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쓴 공통분이 얘가 지금 불공제할 대상 금액이에요. 이제 안분할 대상 금액이에요. 그럼 얘가 공통매입 공급가액이고 얘가 세액인 거고. 그럼 우리는 안분은 공급가액 기준하는 게 공급가액이 매출액이죠. 물건 판금액. 그럼 얘 둘이 합치면 1억이네. 그럼 1억 중에서 면세가 6천만 원이다. 이렇게만 쓰면 얘는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서 자, 이번엔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자, 그리고 공급 가액 기준이고 자, 불러올 거 없고 자, 우리는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은 5천만 원이고 총 공급 가액은 1억 원이고 이 중에 면세는 6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안분은 쉬워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정산이 더 잘 나오니까 자, 우리 이제 정산을 봅시다. 정산은 확정 신고할 때 하는 건데 자, 이 정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기간 계산을 해서 예정 신고분을 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과세기간 걸 계산해서 예정때 했던 거 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간에 불공제 매입세액 되는 면세비율만큼 되는 그런 면세비율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매입 가격도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보면 얘는 공통 매입세액을 구하고 먼저 그리고 여기에 자, 면세 비율을 구할 건데 똑같이 공급가액, 매입가액,
예정 공급가액, 면적 이 순서대로 뜰 거예요. 그럼 무조건 공급가액, 매출액으로 가게. 그럼 얘도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과세기간 불공제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세기간 불공제세. 그럼 그 말은 얘도 6개월치, 얘도 6개월치.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기간분이에요. 매입세액도 그렇고 총공급가액도 그렇고 면세공급가액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것들은 과세기간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여기에 과세 면세 같이 쓴 거 예정신고 때 들어갔던 것도 다 포함해서 그래 과세기간 거잖아요. 얘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얘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럼 과세기간의 불공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빼기 기불공제세액이라고 할 건데 이 기불공제세액이 얘가 예정 신고했던 부분을 예정 신고 때 불공제했던 거 있죠?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기간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항상 우리 부가세법은 확정 때는 과세기간거래에서 예정급 뺀다 그랬잖아요. 얘도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예정 확정급 합치는 행동을 어디선가 한 군데서도 빠뜨리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걸 다 구해가고 그리고 나서 얘를 빼는 방식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면세 비율에 대해서 좀 하나를 보면 자, 이 면세 비율은 당연히 이번 사업했을 때 면세 비율을 쓰는 건데 그런데 자, 얘는 참고처럼 또 어렵게 문제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안분 계산이든 정산이든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공통 매입세액이 매입분이 당기 취득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이번 과세기간에 이번 신고기간에 샀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쓰긴 쓰는데 이번 과세기간을 전체적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만 하기에는 필요할 때만 썼을 수도 있고 아닐 때만 샀다가 팔았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 면세 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직전 과세 안분인데도 직전 과세기간 거 당연히 정산인데도 직전 과세기간 거 그건 얘가 이번에 사서 이번에 팔아버린 경우예요. 이번에 사서 이번에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을 따지는 거고 직전 과세기간은 전년도가 아니죠. 지금 2기라면 1기 거 1기라면 전년도 2기 거 그게 우리 정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세법은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죠. 자, 그럼 이번에 얘도 컴퓨터 가지고 같이 바로 봅시다. 463페이지 3005번으로 해서 바꾸시고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3005번 하셨죠? 자, 다음은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제화와 면세제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먼저 공통매입세액을 주고 있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 거 주고 있네요. 그죠? 이거. 그러면 자, 과세기간의 매입분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앞에 제가 썼던 공식하고 이번에 쓴 공식하고 차이가 뭐냐면 4월부터 6월로 가보시면 이 앞에 제가 안분할 때는 공급가액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공통매입 공급가액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공통매입세액 시작한 이유가 정산내역 탭에 가면 여러분들 공급가액 기준 이건 선택하는 건 불변이고, 자, 여기에는 공급가액을 쓰는 게 아니고 세액을 써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읽어봐라는 거예요. 여기 대놓고 적어놨잖아, 세액이라고. 이 앞에 안문에서는 대놓고 적어뒀죠. 공급가액이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을 쓰고 여기는 세액을 쓰는 거예요. 세무일급에 자주 나오는데 장난친다고 정산할 때는 공통매입 공급가액 주고 안분할 때는 공통매입세액 주고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사람들 틀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혀있는 글자를 잘 보세요. 그럼 이번에 문제에서 공통매입세액 과세기간 거 줬죠. 그러면 1326만원이 공통매입세액이고, 그럼 총공급가액은 과세 1기, 2기, 1기 예정 확정, 면세 1기 예정 확정이 전부 다죠. 그러면 2억 6천만 원이 총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럼 총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그렇죠. 1억 3천이 되겠죠. 과세기간 거 해야 되니까 다. 얘 전체 다라는 이야기예요. 총공급가액은. 그 중에 면세 얘 두 개. 그러면 우리는 과세기간 면세 불공제 세액이 나올 건데, 그럼 이제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세부이급이면 전부 다 줘요.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거. 그럼 이 420만 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번 신고 기간에 공제받아라. 자, 그럼 우리 써보면, 자, 총공통매입세액이 1324만 원이고 총공급가액이 2억 6천만 원이고 면세공급가액이 1억 3천만 원이고, 그럼 50%라서 절반인 662만 원을 불공제하겠다는 건데, 얘가 과세기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정신고 때 받은 420만 원을 빼면 그럼 242만 원을 이번에 불공제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정산 내역 탭도, 그리고 이 세 개 뒤에 있는 세 개 탭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16번에 51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칸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안분 때하고 정산 때하고. 여기가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이니까 뭐 안분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면세 사업분에 대해서 불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도 저장을 했네. 그럼 저장하고 닫으시면 자,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제2기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2020년 2기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이번에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안분 정산 탭으로 갈 거고, 자, 그럼 아래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매입한 게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인데, 자,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공통매입세액은 지금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겠죠. 공통매입세액은 지금 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내역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1억 50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공급가액을 보면, 자, 2기 예정과 2기 확정의 전체 총 공급가액은 얘 10억, 얘 10억에서 20억이네요. 그죠? 자, 그 둘이 합치면 20억이고, 이 중에 면세는 7천만 원이네요. 둘이 합쳐서. 예정 확정 값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한 불공제세액은 315만 원, 기불공제세액이 315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 다 알았으니까, 자, 7700번 회사로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가고, 이기 확정 10월 12월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 여기 오면 이것저것 구분할 거 없이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고, 자, 총 공통매입세액은 우리 1000만 원, 9천만 원, 500만 원 합쳐서 1억 50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1기 10억, 왜 이렇게 써? 2기 예정 10억, 2기 확정 10억에서 20억이고, 면세는 7천만 원이다. 그리고 과거에 불공제했던 금액은 315만 원이 있네요. 그럼 52만 5천 원만큼 우린 불공제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얘도 끝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정산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문제 나오곤 하니까, 자, 우리 정산 기출 문제 있어요. 자, 523페이지로 가시고, 회사는 275번.
3번의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1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확정신고 기간에 정산 내역 탭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을 보면, 자, 매입세액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에서 이건 1기 예정이고 이건 1기 확정인데 전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럼 120만 원이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 이때 사람들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총 공급가액은 4,300이어야 되죠. 근데 아래 100, 1,200을 써가지고 엄청 많이 틀렸어요. 느낌이 괜히 아래가 합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얘들이 합쳐야지. 얘는 지금 매입액 가지고 가로로 와 있는 거죠. 좀 진한 색으로 하지, 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죠. 거의 이 두 개, 이걸 봤다는 건 이 두 개 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4,300이 총 공급가액이고 얘 둘이 합, 그리고 면세는 그럼 1,000만 원이고, 그리고 기부공제 매입세액은 위에 20만 원.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가서,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리고 정산 내역 탭에 가서 공급가액 기준. 지금 우리 매출액 가지고 하고 있는 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 비율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총 공통 매입세액은 12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4,300만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다. 그리고 기불공제세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문제 괜찮죠? 그래도 기억만 하면 자, 이제 604페이지로 가서 또 있어요. 회사는 283번.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확정 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 영위하는 경력 사업자이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기 예정 신고 시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375만 원이며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자, 이건 기불공제 매입세액 이야기하는 거고, 자,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자, 당연한 이야기를. 자, 그럼 공통매입세액은 얼마죠? 이번에 공통매입세액은 공 하나만 빼고 공통매입세액이니까 1,800이죠. 그죠? 예. 자, 그럼 총 공급가액은 4억하고 3억 5천이면 7억 5천이죠. 그죠? 둘이 합치면 4억하고 3억 5천 하면 7억 5천이고, 그 중에 면세는 1억 5천, 1억 5천이니까 3억이 되겠네요. 예정 확정거 분리시켜주면 합쳐야지. 이 앞에 바로 문제는 합계를 줬고 안 줬으니까 내가 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서식으로 가서, 자,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고, 자, 정산 내역 가서 공급가액 기준. 총 공통 매입세액은 1,8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체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만 원이고, 이 중에 면세는 3억 원. 그럼 40%인가 보냈다.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375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산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면세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불공제하는 게 목표죠. 근데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만큼 계산하는 게 이 공급가액으로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 면세 비율이 과세기간 면세 비율인 거잖아요. 우리 정산할 때 한 게 이게 과세기간 분이니까. 그럼 과세기간 이 면세 비율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원재료나 이런 거 말고 고정자산은 이 다음 과세기간도 쓰고 그 다음 과세기간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기간마다 면세 비율이 다른데 사왔을 때 한 번 정하고 그대로 계속 면세 비율로 따라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그때만 면세 비율이 작을 수도 있고 그때만 면세 비율이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과세기간만. 그러면 과세기간별의 면세 비율대로 얘를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고정자산은 계속 달아서 없어지는데 처음 사왔을 때 금액으로만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감가체감률을 빼서 그걸 뺀 나머지 잔액에서 면세 비율 차이만큼을 조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자, 재계산 탭은 확정 신고할 때에 고정 자산만 가지고 과세 기간별 면세 비율 차이가 5% 이상 날 때에 이때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별 면세 비율이 5% 이상 날 때.
이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과세 기간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구나. 자, 그런데 자, 예외가 면세 비율 차이가 5% 미만이라 하더라도 미만인데 자 뭐였지?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면세 비율은 5% 이상 차이가 안 나더라도 면세 비율이 공통 매입세액이 세기 500만 원이면 공급가격이 5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 안 나더라도 금액이 크니까 재계산이든 뭐 안분이든 전부 다 할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리고 또 면세 비율이 차이가 5% 이상 난다 하더라도 자, 얘는 반대 이야기예요. 자, 얘는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은 얘는 하지 마라. 얘는 해라. 그 이야기예요. 얘는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난데 근데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얘는 차이 나봐야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 이상 차이 나도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하지 마라. 얘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많으니까 해라. 그런 생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면세 비율 5%가 차이가 나면 하는 건데 그럼 전부 다 5자라임이죠. 그래서 자, 이거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저 동그라미 X 한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재계산하는 걸 가지고 보면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얘는 자, 이쪽에다가 써서 자, 우리가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왜 예정 확정이라고 했어? 자, X1년도 1기, X1년도 2기, X2년도 1기, X2년도 2기, X3년도 1기. 자, 이런 걸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자, A라는 자산을 공통 매입을 하면서 얘를 샀어요. 샀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왔을 때의 면세 비율이 50%였어요. 50%. 자, 그럼 이때는 뭐 예정 때 샀으면 안분하고 확정 샀으면 이제 정산까지 다 알겠죠? 그럼 정산해야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50%가 됐는데 자, 2기의 면세 비율을 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53%예요. 자, 그럼 53%면 재계산 하나요? 제가 5%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땐 재계산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재계산을 안 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이 50%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존 거 그대로 50%로가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면세 비율은 50%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랬다가 이제 X2년도 1기에 봤더니 얘가 56%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재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세법은 몇 퍼센트라고 알고 있죠? 50%라고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세법이 알고 있는 거하고 얘들이 비교해 봐야지. 직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전 면세 비율 계산했던 것하고 하는 거예요. 인지시킨 것하고. 그럼 차이가 6% 차이가 나니까 5% 넘어가죠. 그럼 얘는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재계산을. 바로 앞에 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금씩 오르면 영원히 안 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X2년도 2기에 봤더니 자, 얘가 거꾸로 아래로 내려갔어요. 53%로. 그럼 할까요? 그럴 때 안 하겠죠? 자,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요. 얘가 59%로. 그럼 할까요? 그래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세법이 하는 건 56%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재계산은 고정자산 개별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왜 개별 하나씩 하냐면 4올 때부터 할 거거든. 그럼 4올 때부터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점에 B라는 자산을 이 지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시작이 처음이 53%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번에는 얘가 56%이기 때문에 얘는 재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얘는 53%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얘는 자기 취득했을 때부터 자산별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53%니까 얘는 안 하겠죠. 하지만 얘는 59%면 이제 얘 둘이 6% 차이 나니까 얘는 이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자, 지금 컴퓨터 켜져 있으시면 그 재계산 탭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재계산 탭에 보면 이 K랩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기하고 직전이라고 적혀 있는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재계산 단기 직전, 이게 단기의 면세 비율, 그리고 바로 앞에 직전기의 면세 비율이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직전이 아니라 지금 단기 거는 얘면 얘 거, 직전이면 마지막 계산한 이때 거 비율을 계산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직전이 아니고 마지막 재계산이나 정산했을 때. 오늘 직전이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원래 편리한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독이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에나 일반적인 건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알아서 봐가지고 면세비율 플러스 6%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6% 계산하는데 금액으로 준다고 얼마 금액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전에다가 바로 앞에 거 이거 써가지고 망해. 얘는 맞겠네 운 좋게. 일반적으로는 틀리겠죠. 이때는 얘 거 써야 되는데 이때 거 써가지고 직전을 쓰게 해가지고 도움 주는 척 했다가 얘 부분은 망했어요. 하지만 그 앞부분은 고마워요. 왜 그 앞부분이 고맙냐면 자, 얘는 그럼 면세 비율의 차이만큼 면세 비율이 오르면 더 불공제 시킬 거고 면세 비율이 내리면 더 거꾸로 다시 환급해 줄 거예요. 과세 사업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얘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체감률이라는 게 있죠. 이 감가체감률은 1과세 기간별로 느끼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데 자,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가 다른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 기타 자산들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은 일과세 기간에 25%씩 다른다고요. 이거 우리 언제 저와 같이 한번 봤죠? 그렇죠. 우리 간주 공급 한 적 있었죠? 간주 공급할 때 폐업시 잔존 재화에서 재고 자산은 시가인데 사업용 우리 하고 있는 고정 자산들은 원가에 감가 체감료 뺀 걸 과세표준산다. 아 그래요? 이제 부가세법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과세 기간이니까 그러면 6개월에 5%라는 이야기죠. 그럼 1년에 10%. 그럼 건물은 10년 쓴다고. 뭐 실제로 그걸 써라는 게 아니라 부가세법은 이렇게 다른다 보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나 기계장치나 비품은 그냥 2년 쓴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가체감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 예를 들어 X1년도 1기에 자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이때 면세 비율이 자 예를 든 거예요. 면세 비율이 50%였어요. 50%. 그런데 X1년도 2기에 봤더니 면세 비율이 60%로 10%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 50%일 때는 얘를 불공제 시켰던 게 절반인 50만 원을 불공제 시켰었겠죠? 그죠? 1기 때는 이거의 50%. 그럼 이때라고 해서 그럼 60만 원 해야 되니까 10만 원을 더 불공제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면 자 우리 기타 자산이라고 보면 기타 자산이면 25%를 달았죠. 그러면 25%만큼 얘가 줄은 거예요. 얘도 달았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이제 75만 원짜리죠. 세기 75만 원의 절반이면 하필 얘가 37만 5천 원이 불공제인 건데 그러면 이 37만 5천 원에 10% 업이 되는 거니까 이 금액에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75만 원에 60%를 보면 60% 하면 얘는 45만 원이고 방금 제가 37만 5천 원 왜 지웠지? 자 그럼 이제 얘들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만큼을 더 불공제할 거랑 10만 원이 아니라 그럼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10만 원이 아니고 25% 뺀 7만 5천 원이 올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원래 그대로 가면은 50만 원이 60만 원 되니까 10만 원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5% 달았으니까 7만 5천 원만 더 불공제가 되도록 될 거란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다 쓰면 더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만 원 올라갈 게 아니고 25%뺀 7만 5천 원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불공제가 더. 근데 지금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계산해 주려고 컴퓨터가 언제 샀니 물어볼 거예요. 몇 월 달에 샀는지 쓸 거예요. 그럼 몇 월 달까지만 써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다 구축물이다 아니면 기타 자산이다 선택을 하고 언제 취되겠다 월까지 쓰면 컴퓨터가 몇 달 썼으니까 감가체감률 얼마 남아있는 거 얼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면세 비율을 써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걸 계산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가했으면 플러스해서 불공제하겠다. 면세 비율이 줄었으면 마이너스해서 공제해 주겠다. 이걸 계산해 주려고 하는 게 이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재계산할 때 시험 문제에서는 장난을 친다고 얘는 고정자산만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토지라든지 할 일이 없는 원재료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대상 아니에요. 재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에 꼭 하나씩 껴놔요.
보면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얘 빼면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뭐 한 개 낼 거면 일부러 두 개 중에 한 개를 원재료나 이런 거 넣는데 우리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죠. 그래서 이것만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계산 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467페이지로 가서 (467페이지) 회사는 우리 3005번으로 가야겠죠. 자,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 제조에 공통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 신고 시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료에 의해 해당 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취득일자는 2020년 2월 10일이고 취득은 2천만 원. 1기 공급가액 비율 몇 퍼센트죠? 면세 비율이 1기 거 몇 퍼센트죠? 어렵나요? 40%죠? 이거 해가지고 면세 비율이면 4천 6천이면 1억 중에 4천이면 40%지. 그죠? 지금 가로로 면세 비율 물어본 거예요. 그럼 2기 공고가의 면세 비율은 50%.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했죠? 5% 이상 차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잘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무이익은 안 나오는데 세무이익 보면 건물로 해가지고 한 몇 년치를 쫙 줄 거예요. 그럼 옆에 몇 퍼센트 적어서 언제부터 해왔네. 지금 마지막 그 얼마 차이 이거 찍어야 되니까. 근데 눈에 보이잖아. 알고 보면 그죠? 자, 그럼 지금은 2기 확정이니까 자 먼저 들어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명세서에서 10월부터 12월 재계산으로 가고 자 차량 운반구니까 2번 기타 자산 아니요라고 하시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 얼마죠? 200만 원이죠. 여기는 공급가액 줬고 취득가격 여기는 세액 쓰는 거죠. 자동차 취득가격 그죠? 오케이. 2천만 원은 취득 가격이고 자 한글 세액 자 그래서 제가 서식에 글자를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죠? 색 보는 순간 하는 생각이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자 세액이고 취득 월 일자 안 쓰는 거예요. 날짜 쓰면 망해요. 왜 망하는지는 써보시면 알아요. 2020년 2월이라고 치면 지금 2기니까 1기 한 번 지나갔다라고 카운팅 해주죠. 여기에 10일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얘는 다시 안 세져요. 그럼 내가 손가락으로 세시든지 아니면 만약 실수하잖아. 날짜 쓸 수도 있죠. 많이 실수해요. 그러면 삭제하고 날려버리고 다시 쓰면 돼. 이게 제일 빨라요. 내가 실수로 날짜 써버리면 보자마자 이거 본 사람들은 이거 잘못했다 아니까 그럼 2020년 2월이다라고 하면 기타 자산이니까 25%고 한 번 지났으니까 75% 남았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K랩의 장점은 이거예요. 스마트에는 내가 계산해야 돼요. 몇 번 과세기간 지났는지도 세고 세는데 K랩은 얘는 장점인데 여기서 별로 안 좋은 점이 나오는 건데, 그럼 지금 단기가 2020년 2기예요. 제라리 동그라미 4번에 5천 5천 더하면 1억이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다. 그럼 50%인데 직전은 뭐 이 앞에 1기에 산 거니까 얘 둘이 합치면 4천 6천 합치면 1억이고 면세는 4천. 그러니까 자, 우리 증가율이 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조금 늘려보면 10% 증가했죠. 그래서 자, 여기 200만 원에서 보시면 200만 원에서 25% 빼면은 150만 원이잖아요. 그죠? 4분의 1 빼면은 1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에 10% 증가니까 15만 원 더 불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저장 누르면 자, 우리 책에 없지만 얘도 똑같은 위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가면 똑같이 51번 칸에 면세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면세 비율이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죠?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천만 원으로 줄었으면 거꾸로 줄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만큼 거꾸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얘가 마이너스라고 나오는데, 그럼 불공제 되는 게 마이너스라서 환급액이 뜬 거예요. 다가 마이너스면 환급액이죠. 플러스면 나쁘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 면세 비율이 줄고 과세 비율이 늘어나면 오히려 공제해 주는 걸 늘려주는 거니까 항상 증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증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7700번으로 해서 바꾸고, 자, 다음 내용을 토대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럼 그 이전에 샀어도 이 앞에 19년 2기에 했나봐요. 자, 그럼 이 문제 보면 제일 먼저 할 건, 자, 계정 과목에 기계장치 건물은 상관없는데 원재료 얘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죠.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은 빼내라 그랬어요. 다음, 그럼 이제 우리는 기계장치 건물 각각 한 주씩 한 주씩 쓰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도 자, 얘 19년 2기는 몇 퍼센트죠? 50%죠? 똑같잖아, 면세가. 그죠? 그런데 자, 우리 2000년 1기는 몇 퍼센트죠? 얘는 70%죠? 그래요. 아닌가? 28 나누기 40 하면 70% 맞네. 그럼 20% 증가했죠? 어떻게든 5%는 확실히 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 시험 때는 두 개만 있죠. 답 없으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단기 예측전기에 쓰면 돼요. 시험 때 만약에 두 개만 나오면 답 없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재계산으로 가서, 자, 첫 번째 기계장치니까 기타 자산이고, 자, 해당 지화 매입세액은 200만 원. 자, 취득은 2019년 8월. 단기는 총 4억이죠. 1억 2천, 2억 8천 합치면 4억이죠. 그 중에 면세가 2억 8천,
자, 그리고 직전은 또 둘이 합이 2억, 2억, 4억이고 면세는 2억이고 그래서 20% 증가해서 30만 원 불공제 더한다. 다음은 공장 건물 1번 건물 구축물에서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고 2019년 6월이라고 하면 두 번 경과해서 5%에 의해서 90%가 남아있고 이번에 뭐 똑같고 직전 2019년 2기에 재계산 정상적으로 다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에하고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똑같겠죠라고 말한 건 이 앞에 재계산에 거의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면세 비율 차이가 얘가 당기고 직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겠죠. 직전에 정상적 반영했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뭐 단기가야 원래 똑같을 수밖에 없고 이번 과세기간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끝이에요. 그럼 기출문제 하나 있는데 좀 풀어봅시다. 재계산 556페이지. (556페이지) 회사는 278번. (278번) 회사 556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당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용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결론적으로 시험에서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꼭 당연히 재계산 탭이라고 언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2019년 우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취득 내역인데 건물 원재료. 그럼 우리는 원재료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빼고. 자, 그럼 건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면세 비율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2019년 1기는 면세 비율이 40%고 5억 중에서 2억이니까. 그죠? 2019년 2기는 면세 비율이 50%고 그리고 2020년 1기는 면세 비율이 얼마죠? 25%죠. 8억 중에서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이때도 재계산했고 10% 올랐으니까 지금도 25% 내렸으니까 하고 그럼 얘가 단기 얘가 직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면세 비율 계산하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가서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고 자, 재계산에 가서 건물이니까 1번 건물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고 취득은 2019년 2월달 총 공급가액은 8억이고 단기 면세는
2억. 직전 총 공급가액은 6억이고 면세는 3억. 그래서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 25%라고 떠 있는 거죠. 그래서 450만 원만큼 공제되도록 돌리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면 어느 숫자를 왜 쓰는지가 잘 습득이 안 되면 또 생각보다는 조금 난해하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환급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뜬 거는 환급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이 내용 끝났고, 자, 우리 내일까지 아니죠. 우리 금요일까지죠. 자, 금요일까지 시험 접수할 거예요.